계산이 되고 이때 바이어스 세타 햇은 expectation 세타 햇 마이너스 세타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이 0이 되면 이게 0이면 이제 unbiased라고 하죠. 그러면 세타 햇은 unbiased estimate. unbiased for 세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frequentist 프로퍼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를 모른다는 거죠. F를 모른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을 컨셉은 잡지만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샘플로부터 계산할 수 없고 어떤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가 뭐 정규 분포다.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쭉 난파라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플러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근사 언바이즈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어떠한 프리퀀티스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프리퀀티 어프로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리퀀티 프로퍼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값 같은 것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잘 모르니까 이 true F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포는 모르더라도 어떤 근사적으로 n이 충분히 크면 언바이즈드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가 관련되는 성질을 이제 근사적 성질. 그러니까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근사적 성질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죠. 로우 오브 라지 넘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관심 있다고 합시다. 내가 뭐 입실론이 좀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어서 0.1, 0.1 세트, 그러니까 오차의 크기가 0.1을 벗어날 확률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체비셰프 부등식을 사용하면 체비셰프 부등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뭐 0.1의 제곱이면은 10분의 1이니까 100 아닌가? 100 곱하기 100이면 사실 큰 숫자인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얘가 지금 뭐 MSE잖아요. 그러니까 MSE니까 이 MSE라는 것은 variance 더하기 바이어스 제곱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가 0이고 베리언스가 0으로 n이 커지면 이게 이제 베리언스는 보통 n분의 1 오더니까 n이 커지면 비록 이 앞에 있는 숫자가 100이면 큰 것 같지만 n이 충분히 커지면 얘가 계속 아비트러하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얼마든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본수가 커지면 우리가 이 F를 몰라도 상관없이 이 스테이트먼트가 0으로 간다. 이 확률 스테이트먼트가 0으로 간다. 이런 거의 충분히 0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으로는 뭐 센트럴 리밋 티어렘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센트럴 리밋 티어렘이라는 것이 결국 충분히 n이 크면 얘가 이제 근사적으로 노말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제 n이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이 통계량의 분포가, 그죠? 통계량의, 그러니까 추정량이죠. 추정량. 그러니까 오차, 이게 지금 오차 아닙니까? 오차. 그러니까 오차의 분포가 근사적으로는 노멀 제로 시그마 스퀘어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산이 어떤 상수 나누기 n이 돼 가지고 분산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치면 오차의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오차 지금 이거 세타 해시 히스토그램을 생각하시면 분포를,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생각하면 트루 세차를 중심으로 이런 확률을 따르는데, 그게 n이 커지면 정규 분포처럼 된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처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규 분포가 되면 n이 커지면 이게 더 클수록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추루 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어떤 바운더리 내에, 이렇게 인터벌 내에 n이 커지면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안으로 들어가죠. 점점 확률적으로. 물론 벗어날 확률이 있지만 그 벗어날 확률은 충분히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frequentist property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트스트랩. 이제 이게 왜 파워풀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F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로부터 세타 햇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세타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그죠? 이런 0.9다.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거를 만족하는 C를 찾아내는 게 신뢰 구간 구하는 문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C를 계산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F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F. 근데 F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도는 거죠. 이 순환 논리처럼 말이 맴도는 거예요. 뭐냐면 이 F를 우리가 원래 F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F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F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뭐냐면, 부트스트랩은 뭐냐면, 그러면 F의 햇을 써라는 거죠. F의 햇을 집어넣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퓰레이션이 어떤 건지를 예측합니다. 일단. 그럼 그거로부터 또 샘플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건 X 스타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F 햇에서 얻어지는 것은 세타 햇 아니겠습니까? F 햇에서 얻어지는 것은 세타 햇이고, XN 스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파퓰레이션이고 이게 샘플이면, 이게 지금 샘플이 마치 모집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F에서 XN을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F 햇에서 XN 스타를 부트스트랩 샘플이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는 요게 실제로 F에서 XN을 얻어내는 것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는 그냥 한 번만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n개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N 스타를 얻어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얻어내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타 햇과 세타 스타와 세타 햇의 이 확률 거리를,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오차,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오차 아니겠습니까? 부트스트랩 에스티메이터
에러죠. 이건데 이 부스트랩 이스티메이트 에러를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그 분포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C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가 되는 거를. 그게 이제 부스트랩 캘리브레이션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테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